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지금껏 고소, 고발 등으로 점철돼 왔던 5.18 왜곡과 폄훼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책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관심이 일면서 5.18 왜곡 세력들도 설 자리를 잃어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쿠팡이 축구장 22개 크기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광주에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단행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광주FC에 이어 프로축구 울산도 문수축구장 잔디 상태가 형편없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다른 곳에서 치러야 할 상황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죠. 특히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환호하는 건 단지 한강 작가의 고향이 광주여서만은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고 광주 정신을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고발 등 지금까지 해온 5.18 왜곡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도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세력들의 언행은 여전합니다. 김규나 작가는 본인의 SNS에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거론하며 한강의 대표작들이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18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5.18을 5.18이 아닌 욕설로 들리는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법원에서 잇따른 패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18의 북한군 침투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이를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고소 고발의 형태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비방과 허위사실들에 몇 건의 고소 고발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왜곡과 폄훼에 맞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5.18 관련된 법률들이 만들어졌어도 이거 왜곡들은 끊이지 않고 확대 재생산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주 정신을 깎아내리고 5.18 왜곡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이 지금껏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5.18이 재조명되고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마다 소년이 온다가 품절되면서 5.18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 수상 소식을 전한 광주 MBC 뉴스 유튜브 댓글만 보더라도 축하와 더불어 5.18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왜곡 폄훼하는 세력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 더 이상 시민의 어떤 보편성 내지 시민의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일고 있는 5.18과 광주 정신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은 지속 가능한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광주 정신의 보편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밤사이 많은 가을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강수량 보시면 신안과 무안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8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40mm에 달하는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도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점심 무렵까지는 약한 가을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지역의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쿠팡이 광주에 축구장 22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지역의 정치인들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다며 환영하면서도 최근 이슈가 된 쿠팡의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남 최대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금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물류센터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축구장 22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쿠팡은 가까운 곳에 물류센터가 생겨 광주 거래처 5천여 곳 등이 물류비를 아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광주시에 그리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한 쿠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강도가 없는지도 쿠팡에서는 잘 살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쿠팡 노동자 100명 중 6명이 산업재해를 겪는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업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주문 다음 날 상품을 배송받도록 한 로켓 배송 서비스와 이를 해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택배 기사들에게 심야, 휴일 노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탄에도 쿠팡이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광주 첨단 물류센터는 앞으로 이 로켓 배송의 전국 기지로 활용됩니다. 지역 일자리 수가 늘게 됐지만 지역민의 억울한 산재 사고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재생에너지 제한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오랜 기간 누적돼 있는 한전의 적자 구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7년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력망을 관리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통 보완 해소 대책.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적절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이 자초한 규제라고 주장했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다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옮겨갈 수 있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거 한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누적 부채 200조를 넘긴 한전의 적자 문제를 놓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적자의 원인, 해소 대책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추진 의지와 현실성의 의문보를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산업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국회가 어떤 데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책임은 한전 사장에게 있어요. 한전의 재정 건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산 재평가나 남서울 본부 매각처럼 현실성 없는 내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 누락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초라입니까? 2년 만에 열린 현장 국감에서는 또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처럼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는 지역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에너지공대에 연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한전 주변에서는 도서지역 발전소 전력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한수원 근로자들의 국가개혁법 준수 여부 등을 촉구하는 집회 등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0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57명이, 전남에서는 후보 비방 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45명이 각각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신정훈, 김문수 의원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여기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정준호 의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민 몫으로 돌아가야 할 새조개 판매비 수십억 대가 사라졌다는 의혹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었죠. 새조개 채취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해경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민원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한 해남군. 화원면 3개 어촌계가 지정을 받은 어장에서 나온 실제 수익금이 신고 내역과 6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위 보고라는 겁니다. 또 새조개 채취와 유통에 어민이 아닌 외부 업자가 끼어든 이른바 제3자 개입 정황도 찾아내 관련 사실을 해경에 알렸습니다. 해경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조개 채취 과정의 3자 개입과 신청 서류 위조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특히 허위 신고된 판매 수익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해경 수사와 별도로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관리 수면 심의 단계에서부터 수익 배분 계획을 지자체에 알리고 어촌계 전용 통장으로만 판매 비용 입금과 집행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 통장이 2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제 금년 관리 수면 심의할 때는 전용 통장 개설하라고 딱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서류 조작을 막기 위해 자필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고 채취가 끝나면 실제 수익금, 활용 방안 등 정산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 곧바로 관리 수면 지정을 취소하는 처벌 조항을 관리 이용 규정에 넣고 조업이 금지된 야간에 작업하다 적발되면 즉시 관리선 사용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관리 수면 전수조사에 나선 전남도는 해남군에서 마련한 대책을 다른 시군도 시행할 수 있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현장 확인을 좀 더 치밀하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취량의 장부 기입 여부하고 어촌계장 인터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지난 3년여간 어장을 위해 지정된 관리 수면은 10곳. 이 가운데 기간이 남은 4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가 통합의대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통합 논의에 대해 이번 주까지 결론 나지 않으면 의대 설립 대학을 공모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방향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통한 통합의대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지난 7일 김영록 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통합의대를 언급했습니다. 공동의대에서 의대 공모로 전환한 뒤 또다시 공모와 통합의대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무게 중심은 통합의대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양대학이 도민의 뜻도 대체로 그렇고 통합을 잘해서 이 문제를 동서화합 속에 원활하게 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전라남도의 의중은 지난 10일 장흥에서 열린 의대 설립 방식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가 통합의대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통합의대 설립은 우리 도민 상생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 지사는 기자 간담회 이후 지난 10일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과 자리를 갖고 통합의대에 대해 교육부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통합 논의는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이번 주까지 순천대와 통합의대 논의를 이어간 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의대의 전제 조건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한다며 선언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총장은 전라남도가 공모를 통해 대학을 추천하더라도 대학 통합 논의는 계속할 수 있다며 통합의대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록 전남지사와 교육부총리,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이 순천에서 글로컬 대학 선포식에 앞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가 거론됐고 교육부는 대학이 통합되면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6학년도를 목표로 한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독서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독서교육 우수학교 공모를 통해 15개 초중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등 독서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2명이 참여하는 유럽문학 기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다음 달 전남 지역 50개 학교가 참여하는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뜻을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의 배경이 됐던 여수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강 작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설 속의 작은 항구 도시 여수는 K 관광과 문화, 섬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 작가를 여수로 초청해 여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펴낸 한 작가는 여수의 사랑의 일부 작품을 여수에서 썼다며 특별한 인연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각한 잔디 수준으로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지 못해 멀리 경기도 용인에 가서 치르는 상황인데요. 축구장 잔디 문제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 축구 경기장이 심각한 잔디 수준으로 국제 망신을 사더니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개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K리그1 울산 HD의 경기. 짜릿한 역전승으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경기장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곳곳에 잔디가 패인 채 흙바닥이 드러나 모래에 잔디가 자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심각한 잔디 상태는 경기를 뛰는 선수들뿐 아니라 지켜보는 팬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려면은 최상의 이런 경기장이든 뭐 이런 시설이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예 기본부터 안 돼 있으면은. 처참한 경기장 수준은 결국 국제 경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이 잔디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오는 23일 예정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실제 최근 문수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 J리그 가와사키의 오니키 도루 감독도 경기장 상태에 유감을 표하며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잔디 상태가 국제 경기 퇴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건 올해 이례적인 폭염 탓이 큽니다. 하지만 날씨 탓만 하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수 경기장 잔디 구장이 지면보다 낮게 조성돼 있고 관중석에 둘러싸여 통풍과 채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때문에 잔디 품종을 바꾸거나 경기장 온도를 낮추는 방법 등이 요구되었지만 대책 마련을 미루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문수 경기장을 관리하는 울산시설공단은 여전히 매년 날씨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 해 폭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년 연속 30만 관중을 돌파한 문수 축구 경기장.
높아진 펜 수준과 국제무대의 기준에 맞는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500원 동전 크기 발전기로 LED 전구 100개를 밝힐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작고 쓸모없는 에너지로 생각하기 쉬운 전기, 정전기, 즉 마찰 전기를 활용한 기술인데 2030년쯤에는 실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입니다. 양말 바닥과 슬리퍼 바닥에 전극을 붙입니다. 발을 여러 차례 디디는 동작을 반복했더니 소형 LED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양말과 슬리퍼 사이의 마찰, 즉 마찰 전기에 의해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정전기는 작고 쓸모없는 에너지로 인식될 수 있지만 친환경적이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찰 전기의 특성상 전류 누설 문제와 효율이 높지 않은 점이 단점인데 국내 연구팀은 이온성 액체를 얇게 굳힌 막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온겔의 특징 중에는 전류를 차단하는 성질을 가진 것 중에는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이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좀 크랙이 발생하거나 그래도 상관없는 물질이고. 이온겔 전기 이중층을 활용한 이 기술은 기존 소재보다 전력 밀도가 13배 증가했고 기계적 안정성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00원 크기 마찰 발전소자 1개로 100개의 소형 LED 전구를 밝힐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 범위도 넓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저희 웨어러블 기기에나 적용을 했을 때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마찰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소자가 개발되고 독립 전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오는 2030년쯤엔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요즘 학교라고 하면 교권 침해, 학교 폭력이 떠오를 만큼 어두운 면이 적잖이 발생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그럴까요? 행복함이 가득한 진짜 교실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영상을 SNS에 올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경북 김천의 한 교사를 만나 실제 우리 학교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김천 농소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한 학생이 휠체어를 탄 채 교실에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 분위기가 이어지는가 했더니 잠시 뒤 케이크를 든 한 학생이 나타납니다. 이어 음악이 흐르자 분위기를 알아차린 학생.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한 달 만에 학교에 온 같은 반 친구를 반기는 깜짝 파티입니다. 학생을 울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유명해진 이 학교 김창영 교사. 교권 침해, 학교 폭력과 같은 언론에 비친 어두운 교실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제 학생 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학부모 민원도 증가한 것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것보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또 다양한 안 좋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또 퍼지면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좀 극단적인 사례들 위주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미소상. 행복함이 가득한 진짜 교실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교실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서 조금씩 제 채널에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조금씩 교실의 모습에 대해서 다르게 좀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게 됐고요. 극소수의 학부모와 학생들 때문에 모든 교실이 불행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9%가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교사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1% 정도는 그래도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1%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대부분 99%의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또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질서와 규율 대신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껴 등교하고 싶도록 만드는 게 김 교사의 꿈꾸는 교실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임 청장으로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취임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구충곤 신임 청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과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광양만권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밤사이 꽤 많은 양의 가을비가 지났습니다. 강수량 보시면 신안과 무안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지났고요.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40mm에 가까운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직까지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 무렵까지 가을비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이고요.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점심 이후로는 점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 가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